DIY 사물 인터넷 8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DIY 사물 인터넷 수업에서는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분들이 제출한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중간 발표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학생분들에게 지난 토요일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10월 17일 밤 12시까지 영상을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9분 학생분들 중에 2분을 제외한 7분이 중간 발표에 해당하는 영상을 각각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수업이라고 하면 제가 수업에 대한 어떤 이 중간 발표할 때에는 학생분들의 중간 발표만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만을 하고, 그렇게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수업 기간은 그렇게 끝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전체 9분들 중에서 9분들이 모두 5분 이내에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만 거의 한 45분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학생분들이 제출한 것을 확인해 본 결과 2분이 제출 안 하셨고 7분들 중에서 5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한 1분 30초 정도만 되는 영상도 있었고, 어떤 분은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종합해 본다 치면 확인을 해 봤더니 거의 한 23분 내지 혹은 길게 치더라도 2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한 주 수업을 그 25분만 가지고 평가하고 끝나버리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 수업에 하셨던 그 IR이라고 하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리모트 컨트롤 하는 부분을 이번에는 다른 그 색상을 표현하는 RGB LED를 이용을 해서 하는 부분을 수업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RGB를 표현하는, 하나의 전구가 세 가지 색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실습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IR 수신기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파랑, 빨강, 노랑 그렇게 했을 때 1번 누르면 빨강이, 2번 누르면 파랑이, 뭐 3번 누르면 노랑이 들어오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드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빨강, 파랑, 노랑인데 지금 저희 이 수업에서는 레드, 그린, 블루, 결국은 빨강과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파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도 빨강, 녹색,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파랑색, 네, 녹색은 노랑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빨강색과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랑 색이 들어오는 그러한 것도 IR 수신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실습을 좀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거의 한 30분, 40분 정도가 흘러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예제로는 다음과 같이 이번에는 온도 습도 센서라는 걸 이용해서 온도 습도가 현재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보는 이 실습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학생분들의 평가를 하기 위한 학생분들이 제출하셨던 영상을 각각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걸,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먼저 실습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요렇게 생긴 꽂을 수 있는 핀이 4개가 있는 그러한 전구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실습할 때 실제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거 순서는, 네, 순서는 이거 나중에 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게 되게 기다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 거는 빨간색에 해당하는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기다란 것은 그라운드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그린, 녹색에 해당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 거는 블루, 파랑에 해당하는 것이랍니다.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연결될 때 다음과 같이 330오hm 저항을 이용해서 얘는 빨간색은 첫 번째, 네, 여기에 해당하는 11번
핀에 꽂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다란 거는 그라운드에 꽂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그린으로 해서 10번 핀에다 꽂을 겁니다. 그 다음에 블루 마지막 해당하는 거는 또 연결을 해서 9번 핀에 꽂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습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으로는 프로그램 내용을 보셔야 되겠죠. 저희는 LED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빨간색 핀은 11번에 꽂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녹색은 10번에, 그 다음에 파랑, 블루 같은 경우는 9번에 꽂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핀들을 설정을 해줍니다. 모두 다 네, 아웃풋 불을 비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 내용대로 하면요, 빨간색을 불을 켜주고요. 그 다음에 녹색과 파란색을 불을 꺼줍니다. 그리고 2초간 대기를 하면은 빨간색 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2초간 빨간 불이 켜져 있다가 좀 기다려서 또다시 이제 여기에서는요, 빨간 불을 꺼주고 녹색 불을 켜주고 파란 불을 꺼주고 2초간 대기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녹색으로 색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만약에 빨간 핀으로 네, 죄송합니다. 빨간 핀과 그린 핀을 불을 꺼주고요. 파란색 핀을 불을 켜줍니다. 그리고 또 2초간 대기하니까 빨간색 2초간, 녹색 2초간, 그 다음에 파란색 2초간을 켜고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만약에 이 색상을 우리가 원하는 색상 중에서는 지금 빨간색, 녹색, 파란색 밖에 없는데 하얀색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얀색으로 만약에 보여지게 하고 싶다 할 때에는 이제 이 코드를요, 좀 이따 바꿀 코드이긴 한데 여기 코드 내용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얀색으로 빛나게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요거 있죠, 이만큼 한 부분을 복사를 해서 다시 여기에 추가를 해줍니다. 붙여넣기로 해서요. 네, 그럼 여기 붙여넣기 된 거로는 어떻게 되느냐, 빨강, 여기에 녹색, 파랑이 있고요. 여기에는 흰색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색깔을 모두 다 하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이로 해주시고 얘도 해주시게 되면 얘는 이번에는 네, 불빛 출력이 네, 하얀색, 일반 그 불이 켜졌을 때 하얀색이죠. 하얀색 불빛을 출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이거 추가 안 한 코드를 가지고 저는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저는 이걸 복사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바로 보면서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하는 거를 보여드리진 않고 추가하고 다시 업로드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추가하고 작성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이거 고치기 전인 이 상태로 먼저 두고요. 먼저 저희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실습 먼저 지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필요한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긴 네, 라인이 밑에 4개가 있는 그러한 RGB LE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그 다음에 왼쪽에서 두 번째 기다란 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을 텐데 저의 경우에는 먼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에다 꽂으려면 얘를 좀 넓혀줘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좀 느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또다시 조금씩 느리고요. 꽂기 쉽게 이렇게 좀 늘려놓은 상태에서 이 가장 기다란 거 왼쪽에 하나, 그 다음에 가장 기다란 거 오른쪽에 2개가 올 수 있도록 하면은 맨 왼쪽이 레드, 그 다음에 그라운드, 그 다음에 그린,
마지막 맨 오른쪽이 블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만약에 연결하기 위해서 저는 40번을 기준으로 연결한다라고 하면 40번 기준으로 이렇게 꽂고 4개를 꽂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0번 기준으로 두 번째가 그라운드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가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그라운드를 쓰기 위해서 이쪽에 먼저 하나를 꽂아야 되겠죠. 두 번째 그라운드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각각 LED이기 때문에 330오hm 저항을 이용을 해서 저희는 다 각각 핀에다 연결해 줘야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330오hm 저항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에 꽂아서 바로 연결하기 힘드니까 이쪽에 하나를 더 꽂아주고 이제 얘네들은 여기에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쵸? 하나 꽂았고요. 3개 마저 꽂아야 되니까 저는 다음과 같이 여기에도 하나 꽂고 그 다음에 이쪽에 다시 연결해 주고요. 네, 연결해 주고 세 번째 것도 아이고 떨어뜨렸네요. 세 번째 저항도 잘 확인을 하고 여기에 꽂아줬습니다. 네, 그래서 3개를 다 저는 꽂았고요. 그 다음에 맨 왼쪽은 레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 있고요. 그 다음 이어서 있는 게 그린이고요. 마지막 게 블루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얘는 레드 연결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린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 칸 띄워서 그린입니다. 네, 한 칸 띄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블루를 연결을 하겠다 라는 의미로 그냥 똑같은 라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세 개를 각각 11번, 그 다음에 10번, 그리고 9번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도 그라운드에 연결을 꼭 해줘야 되겠죠? 얘도요. 그래서 연결하는 거는 그라운드에 연결하는 부분, 얘는 그라운드에 연결, 그쵸? 그 다음에 파란색은 많이 가까이 보이진 않지만요 9번에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린은 10번 연결이었죠. 그리고 레드는 11번 연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례대로 연결을 다 해주고요. 이제 저는 다 연결을 했으니까 얘를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적인 부분을 업로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적인 부분 업로드를 아까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그 화면에 있었던 2개의 각각 코드를 차례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영상 먼저 저는 동작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차례대로 붙여넣는 거 다시 한번 컴퓨터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아두이노를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먼저 화면상에서 저는 아두이노를 프로그램을 열기 위해서 동작을 수행을 하고요. 이거는 연결 다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또 동작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지금 먼저 코드 연결하는 거를 또 화면상으로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좀 더 편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잠깐 또 이어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 실행되는 거를 다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좀 전에 연결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얘를 업로드하기 위한 아두이노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문제가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저희는 아두이노 바탕화면에 저는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아두이노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여기 있는 코드를 이 코드 내용 먼저 복사, 그리고 아두이노에 전체 지우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한 2칸 정도 엔터를 쳐서 내려주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드에 해당하는 전체 코드 내용을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코드 내용을 가지고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요, 아두이노에다가 먼저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에 저장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 하고 있는 코드 내용은 저희는 아두이노 EX에 여기에 이번에는 RGB 색상을 이용한 거다. 그래서 RGB 1이라고 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와 아두이노를 연결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 코드 내용을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업로드를 눌러주면 저는 기존에 하던 수업 내용대로 해서 연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업로드가 될 거고요. 업로드가 완료되면은 이제 색상이 코드 설명드렸던 거대로 빨간색 2초, 그 다음에 초록색 2초, 그 다음에 파란색 2초 순서대로 되고 소등을 또 하게 됩니다. 그쵸? 소등했을 때는 바로 불이 살짝 꺼졌다가 거의 안 꺼집니다. 왜냐면 이게 딜레이 2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해서 2초 동안도 꺼주는 것도 하려면은 복사해서 이 부분을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2초간 있다가 초록색 2초간 있다가 파란색 2초간 있다가 불이 꺼진 채로 2초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잘 동작을 하는지 한번 업로드가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요. 업로드 완료된 상태에서 저는 그러면 그 화면 영상을 또다시 실습했었던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미 화면상에서 코드를 제가 업로드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원만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연결되는 순간 빨간색이 빛나고 있고요. 2초 후에 녹색, 또 2초 후에 파란색으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초간 아무것도 안 된 색깔이죠. 이렇게 보여야지 좀 잘 보일 테니까요. 파란색, 색깔 없는 거, 꺼진 거죠. 빨간색 2초, 초록색 2초, 파란색 2초, 그리고 꺼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 하나 더 있죠. 아예 하얀색으로, 파란색이 지금 거의 하얀색 같이 보이긴 하는데요. 완전히 하얀색으로 되게끔 하는 부분을 코드에다 넣는다라고 하면 완전히 꺼지는 부분 앞쪽에다가 하나를 복사를 해서 그 부분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화면상에서요, 컴퓨터에서 지금 붙여넣기 해서 그 부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잠깐 모두 다 하이로 바꾸게 되면요, 그리고 업로드를 해주면 색깔이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지금 업로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로드 되고 있다가 빨간색 2초, 녹색 2초, 그 다음에 파란색 2초, 그 다음에 완전 흰색입니다. 좀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 꺼집니다.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파란색, 완전 흰색, 그 다음에 꺼지는 거를 구현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는 색을 가지고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하셨던 이 IR 적외선 센서와 그 다음에 얘를 동작시키는 이 리모컨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이번에는 뭐 1번을 누를 때 빨간색, 2번을 누를 때 녹색, 3번을 누를 때 파란색, 0번을 누르면 꺼지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이번에는 더 연결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셨던 얘를 이용한 리모컨 1번 누를 때 무슨 값, 2번 누를 때 어떤 값, 3번 누를 때 어떤 값인지를 먼저 잘 되는지를 이거 두 개만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얘와 같이 되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엔 이걸 다 그대로 꽂아둔 상태에서 얘네들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거 얘까지 연결되는 테스트를 한꺼번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걸 빼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요거를 이 옆에다가 더 꽂을 겁니다. 그래서 꽂는 순서는 수업의 자료에 말씀을 드리는 것대로 먼저 확인을 해보고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얘만 이쪽에다가
좀 들기 어려우니까요. 이건 이제 연결을 빼고 잠시 아두이노 연결을 빼고요. 이렇게 들었을 때 얘를 이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요. 그냥 얘네들만 앞에 보이게끔 이렇게 리모컨을 꽂아 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꽂았고요. 맨 왼쪽에서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수업 시간 때 하셨던 내용대로라면은 맨 왼쪽이 네, 제가 알기로는 신호를 받는 부분, 그 다음에 가운데가 아마 그라운드, 그 다음에 오른쪽이 아마 VCC 5V 연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리모컨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모컨 동작을 하기 위해서요, 우선 저희 수업 자료에 있는 내용대로 한번 연결하는 방식을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그냥 영상을 안 끄고 이대로 지금 연결을 바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저희가 보통 연결하는 방식으로는 맨 왼쪽, 그죠? 맨 왼쪽이 저희는 2번에다가 연결했었습니다. 아두이노 2번에다가요. 그래서 여기에 맨 왼쪽이요, 여기 뒤를 꽂아서 얘를 일부러 앞으로 했습니다. 리모컨을 이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 연결할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2번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값이 그라운드에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꽂아서 여기에 있는 그라운드 부분에 또 연결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라운드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세 번째 있는 얘는 VCC라고 하는 5V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V까지 연결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다 했고요. 이제 이거를 다 하나도 안 뽑는 상태에서 이제 동작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작을 수행하는 거는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전원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 내용을 업로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리모컨으로 이 리모컨으로 누를 때 뭐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요, 다시 저는 컴퓨터에 아두이노를 연결을 해주고요. 그럼 아직까지는 업로드된 프로그램은 이거를 그냥 켜주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대로 냅두신 상태에서 이어서 얘를 동작을 할 때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뭐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컴퓨터 화면으로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고 프로그램 업로드를 하고요, 얘를 누를 때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거는 컴퓨터 화면으로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 2번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그라운드,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다음과 같이 이 5V에 연결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연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신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 코드만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도 처음에 했던 거는 새로 또 이제 해야 되니까 새 파일을 해서 이 부분을 모두 지우고, 이건 지난 시간에 사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파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장하는 게 RGB 리모트를 이름을 짓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면요, 저는 컴퓨터와 아두이노를 잘 연결해 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업로드가 잘 될 것이고요. 업로드 되고 난 다음에는, 업로드 완료가 되면은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컨이 되는지는 저는 이제 화면에서 안 보이지만요, 리모컨을 눌러봅니다. 1번을 누르면 FF30CF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누르면 FF1827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누르면 FF7A85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0번을 한번 눌러보면은 FF6897입니다. 네,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얘는 1번 눌렀을 때, 얘는 2번 눌렀을 때, 얘는 3번 눌렀을 때고요. 그 다음에 0번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순서대로 잘 눌러지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다음 프로그램은 뭐냐, 아까 다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요, 이 코드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시리얼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기를 1번 눌렀을 때 FF30CF 해서 얘가 1번 눌렀을 때라고 해서 볼륨 밸류 1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2를 눌렀을 때는 FF1827이라고 해서 밸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FF7A85는 밸류 3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좀 이따 사용할 건데요. FF6897이라는 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사용을 할 때 또 쓸 건데 미리 적어 놓도록 합시다. 네. 얘를 FF6897을 이쪽에 미리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이거는 어느 거 사용하려고 하느냐, 화면, 이제 색상이 꺼질 때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밸류 4라고 하고요. FF6897입니다. 그래서 FF6897이라고 하나를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제 코드 내용을 보시면은, 빨간색은 여전히 11번, 그 다음에 녹색은 10번, 블루는 9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숫자 1을 눌렀을 때죠. 얘는 숫자 2를 눌렀을 때고, 숫자 3을 눌렀을 때 얘는 숫자 0번을 눌렀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리시버를 2번에다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리시브 동작을 하기 위한 부분과, 그 다음에 셋업 해주기를, 네, 리시버 여전히 받아오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핀 모드 레드, 그린, 블루를 모두 네, 아웃풋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 모두 다 불을 꺼주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초기 세팅 값입니다. 그럼 이 초기 세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동작하는 것, 리모컨을 눌렀을 때 색이 바뀌게 하는 부분은 여기 루프 부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용자에 해당해서 어떠한 그 리모컨의 코드를 가져오게 되고, 코드 값을 화면상에도 출력을 해줄 수 있고요. 시리얼에도. 그러면서 이제 다 받은 값들을 여기에 리절트 밸류 값이 1이 되는 경우, 숫자 1을 눌렀을 경우라는 거죠. 숫자 1을 눌렀을 때는 빨간색 불이 켜지게, 나머지 불은 꺼지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녹색에 해당하는 값이 리모컨 값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녹색만 켜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여기에 3번을 눌렀을 경우에는 파란색만 켜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이 코드 내용 그대로만 작성을 먼저 했을 때의 동작과, 그 다음에 0번을 추가를 했을 때 꺼지게 하는 것까지 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코드를 만들어서 복사해서요, 붙여넣기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는 밸류 4일 때는 모두 다 꺼지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는 요거가 없는 상태에, 이 부분을 없는 상태에 이 두 개의 코드 내용만 넣어서 불이 1, 2, 3으로 켜지고만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드 업로드를 다시 붙이기 해서 이 내용까지 했을 때는 0번 눌렀을 때 꺼지는 코드를 또 하나를 더 한번 만들어서 영상 실습을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먼저 그럼 코드 업로드를 하기 전에요, 저는 좀 전에 했었던 내용을 잠깐 되돌려서 코드가 없는 상태, 요거죠. 켜지기만 하는 코드를 이용을 해서 그럼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또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GB 리모트 이걸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모두 다 지우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작성했었던 이 내용을 복사해서 아두이노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 한 2번 정도 쳐주시고요. 다음 나와 있는 이쪽 코드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완성이 됐으니까 저는 체크 확인해서 컴파일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이 잘 되면 업로드까지 해서 동작을 이제 테스트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동작을 이제 테스트를 할 텐데 테스트하는 영상은 또다시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잠깐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이따가 하나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요거만 다시 복사를 해서 제가 아까 이 코드만 붙여넣기를 해서 value 4로 바꾸고 모두 이 부분을 꺼주는 거를 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얘를 다시 잘라내기를 잠깐 해두고요. 업로드만 해두고 나중에 요거만 붙여넣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습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불은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리모컨을 가지고 이제 1번을 누르면 빨간색이 들어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2번을 누르면 녹색이 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누르면 파란색이 잘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거를 누르거나 0번을 누르면 아직까지는 수시는 되는데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쵸? 근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value 4를 넣어서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에서 이제 다시 그 부분을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을 추가를 하고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불이 꺼질 거고요. 업로드 잘 됐는지가 다 된 상태가 되고 수신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을 누르면 켜집니다. 2번을 누르면 녹색, 3번을 누르면 파란색, 뭐 딴 걸 누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0번을 누르면 꺼지는 것까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거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어떤 얘기냐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빨간색 레드와 그 다음에 파란색을 섞으면은 또 다른 색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그 다른 색은 두 개만 킬 경우에는 뭐 4번으로 한다거나 혹은 뭐 또 5번을 눌렀을 때는 뭐 RGB 모두를 다 켜게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또 다른 색을 표현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리모컨과 지난 시간에 했었던 리모컨을 이용해서 서버 모터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 RGB에 해당하는 색상을 바꿔주면서 불이 켜지게 하는 RGB 레드, 그러니까 RGB LED죠. LED를 켜지게 하고 꺼지게 하는 것을 실습을 해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는 요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또 찾아놓은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 온습도 센서를 이용한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거를 다 빼고 테스트하는 것만 해보면 되니까요. 그럼 이어서 다 빼고 다음 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 value 4까지 집어넣은 것을 확인을 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 이어서는 온도 습도 센서를 이용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파랗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핀이 저희 핀은 원래는 4개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쓰는 거는 하나, 둘, 3개만 씁니다. 그리고 저희 실제 받은 저희 키트 내에는 핀이 3개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맨 왼쪽 이죠? 이렇게 바라봤을 때 맨 왼쪽 핀은 5V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또 다음과 같이 그라운드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 키트에는 이 센서가 가운데가 아웃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적혀 있는 것만 다음과 같이 4번으로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얘네들을 사용할 때에는 2개의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뭐
뭐, 요 앞에 거는 그 사람 이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센서 마스터라고 하는 집과 그 다음에 DHT 센서 라이브러리 마스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저희 받았었던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수업 자료에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네, 한번 찾아보면은 IR 설치를 할 때 라이브러리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7주차 수업 자료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 네, 7주차 화면 설정을 할 때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네, 이쪽 수업 자료에서 IR 수신기를 하면서 라이브러리를 받으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한번 찾아가서 네, 복사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 찾아가기 위해서요.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붙여넣기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라이브러리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라이브러리 다운로드를 누르셔서 저는 열기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열기를 하면 여기에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다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그쵸? 이쪽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DHT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에서는 DHT 그대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잠시만요. 여기서 이 라이브러리와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여기에 그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딴 거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이름의 라이브러리가 안 보이고 그냥 DHT만 보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할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이거 두 개를 이제 찾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찾는 방법은 그냥 이 코드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해서 네,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GitHub에 해당하는 이 사람의 네, 기본 센서 라이브러리라는 게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눌러서 네, 이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아, 센서 이거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구나 확인을 하고 네, 파일 받기를 가야 되니까요. 코드가 아니라 go to 파일로 해서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 파일 라이브러리 자체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네, 이 라이브러리를 받기 위해서는 코드 해서 네, 받기가 안 되죠, 왜? 네. 제가 알기로는 얘를 받을 때는 받는 부분이 사실 이 화면상에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요거를 저희 크롬으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으로 같은 주소를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돼 있고 가끔 안 받아지는 경우가 있어서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받는 방식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엔 받는 게 바로 안 보이네요. 네, 고트 파일이 원래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 파일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네, 아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 익스플로러에서 안 되니까 제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랬는데 네, 이 코드를 누르면은 다운로드 zip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zip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받아야 되니까 또다시 이제 구글에서 저희가 또 찾아볼까요? 구글에서 또 하나를 찾기를 이번에는 DHT 이거였죠. 얘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붙여넣기를 해서 엔터를 치면 네, 첫 번째 나오는 라이브러리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름의 네, DHT 센서 라이브러리 뭐 여기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거인 거죠. 그래서 눌러서 보시면요. 아마 얘를 누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네, DHT에 해당하는 마스터 라이브러리가 보이니까요.
얘도 코드 눌러서 네, 다운로드 짚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 다운로드가 된 거죠. 그럼 두 개 다운로드가 됐으니 이 다운로드 된 데를 폴더를 열어서 네, 폴더가 다음과 같이 열리면요. 그러면 이 두 개 열려있는 폴더 있는 곳으로 가봐야 되겠죠. 다운로드 쪽에 그냥 있는 건데 이 두 개의 파일을 라이브러리 저희 쪽에다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잘라내기를 하고요. 저희 아두이노 쓰고 있는 이 아두이노 폴더에다가 넣는 건 아니고요. 어디냐면은 저희 여기 문서 있죠. 문서 가시면 아두이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로 가셔서 라이브러리에다가 걔네 둘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다 이렇게 추가해주는 방법 말고 아까 저희 다운로드 했던데 이렇게 두 개가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아두이노 다른 방식으로 한번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사용하고 있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주시고요. 아두이노 프로그램 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과 같이 열렸으면 이번엔 또 새로운 프로그램 저희 할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툴에 이쪽에 스케치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포함하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 저희는 지난 시간에 수업하면서 했었던 네, 여기 맨 아래쪽에 보면 밑에 안 보이는데 IR 리모트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서 보겠습니다. 저는 네, 화면에 안 보이기 때문에 스케치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리모트 IR 리모트라는 게 추가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좀 전에 받았던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 .zip 라이브러리 추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좀 전에 받았던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하기 누르고요. 그럼 화면이 열리고 여기에 제가 받았던 건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있으니까요. 여기에 센서 마스터라고 하는 애를 선택해서 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라이브러리 추가가 됐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스케치를 다시 눌러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서 .zip 라이브러리 추가하기를 누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다운로드 가서 이번엔 제가 DHT 센서 라이브러리 마스터라고 하는 애를 또 열기를 합니다. 그럼 라이브러리가 추가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스케치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 맨 밑에 지금 두 개가 추가가 됐는데 화면에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저는 올려서요. 스케치에 다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를 보면 여기에 보이시나요? 유니파이드 센서라고 하는 게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DHT 센서 라이브러리 두 개가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이제 라이브러리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는 라이브러리 두 개 추가를 했으니까 이제 실습 자료로 이렇게 다 연결을 해주시고 이 코드 내용에는 이제 DHT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전에 그 라이브러리를 선언을 했고요. 4번 핀에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센서를 이제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해주고요. DHT11이라고 하는 저희 온도, 습도 센서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셋업으로 다음과 같이 센서를 이제 세팅을 시작하겠다, 측정을 시작하겠다는 거고요. 0.5초 단위로 센서의 값을 온도 값과 습도 값을 가져와서 현재 온도가 얼마인지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습도가 얼마인지를 출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아두이노 새 파일 열어놨던 곳에 다 지우고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를 하셔서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연결을 하고 업로드만 해주시면 되겠죠. 업로드가 되기 위해서 컴파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래서 저장하기를 이번에는 템퍼레처와 temp and 또 뭐였죠? 온도인 거죠. 습도인 거죠. 습도는 영어로 여기에서 humidity라고 하는 부분인데 humi까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emp humi 이렇게
적어서 저장을 하고 컴파일 했을 때 라이브러리가 잘 설치가 돼 있어야지만 이 컴파일을 하면 오류가 안 생기게 됩니다. 저는 컴파일이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업로드를 해주면은 되겠죠. 아직 저는 아두이노에 뭐 센서를 연결하지는 않았지만 아두이노만 그냥 그 시리얼만 연결을 해서 이 업로드만 시킨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동작이 되는 거를 보고 이제 그 온도 습도가 잘 되는지를 다시 화면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리얼도 열어놓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온도 습도가 0도 0도입니다. 왜냐하면 센서를 제가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화면을 또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는 영상을 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연결하는 영상 보여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되게 간단한 겁니다. 다음과 같이 생긴 DHT11이라고 하는 이 온도 습도 센서인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왼쪽은 플러스, 가운데는 아웃 해서 저희는 4번에 연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다음과 같이 그냥 가운데에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네, 꽂으시고 난 다음에 맨 왼쪽 플러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플러스를 연결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2번을 연결하기 위한 부분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해놓은 거가 선을 물고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2번을 4번 연결이죠. 여기에 4번 연결을 할 겁니다.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칸에는 그라운드를 연결할 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검정색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차례대로 아두이노에다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 쪽에 당겨서요. 맨 왼쪽 5V에 해당하는 거 연결해 주고요. 그라운드 5V니까 여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번에다 연결한다 그랬죠. 그래서 0, 1, 2, 3, 4번에 연결. 그 다음에 얘는 그라운드에 연결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결은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시 화면에서 보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이제 온도, 습도가 제대로 측정되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결 되게 간단하긴 하죠. 이렇게 연결 잘 돼 있고 그러면 화면에서 온도, 습도가 잘 측정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서 연결을 잘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얘를 업로드를 하고 난 다음에 센서 연결이 잘 되고 나면요, 바로 시리얼 모니터만 누르시더라도 다음과 같이 현재 이 방의 온도와 그 다음에 현재 습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온도가 높은 이유는요, 저희 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뭐 에어컨을 키지는 않았지만 지금 오전 중에 수업을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어제까지 학생분들의 그 발표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해가 비치는 방이라서 온도가 27도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현재 45도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 온도 습도 센서에다가 뭐 이렇게 후 바람을 불거나 아니면 하하고 그 손 추울 때요, 그렇게 입김을 불거나 하면 온도가 올라가거나 습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원이 빠져버렸습니다. 5V 다시 꽂고요. 네, 다시 측정하기를,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연결됐죠. 그래서 네, 습도 잠깐 1도 1 올라갔습니다. 48, 49까지 올라갔네요. 그쵸? 제가 하할 때 부는 그러한 형태로 불었더니만 습도가 갑자기 훅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쵸? 그렇게 되는 거를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얘가 완벽한 센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습도와 온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 습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집에 뭐 온도 측정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온도가 추워졌다,
보일러를 뭐 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 멘트라든가 습도가 뭐 높으니 뭐 습도가 낮으니 가습기를 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안내를 뭐 나중에 배우실 뭐 저희가 쓸 LCD라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LED 전구를 이용해서 빨간색일 때는 뭐 어떤 상태, 파란색일 때는 어떤 상태, 그러한 것을 이 숫자 수치를 가지고 파악을 하면서 그러한 것도 프로그램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온도 습도 센서를 이용한 측정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방법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예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결과를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8주차 실습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 오늘 수업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이제 이 영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연결되는 영상으로 학생분들이 각각 중간 발표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발표 영상을 제가 차례로 연결해서 붙여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 영상에 대한 점수를 채점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인 의견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 이제 사이버 캠퍼스 다시 들어가서 사물 인터넷 한번 저희 수업 자료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네, 수업 준비를 하느라고 세션이 만료가 됐는데요. 다시 로그인을 하고 저희 수업 자료에 이 내용을 보시면 한글 파일 수업 자료 업로드를 부탁합니다 라는 게 돼 있고, 평가지입니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입니다 라는 것을 받아서 보시면요, 네, 다음과 같이 수업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이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전체 저희가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9분이지만 실제 중간 평가를 위한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은 7분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7분에 대한 이름만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순서대로 제가 영상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다. 뭐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아이디어더라. 혹은 뭐 어떤 게 되게 좋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거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좀 어렵지 않을까. 혹은 우려 같은 것도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에 평가 점수에다가는 그래서 나는 얼만큼의 점수를 줬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 점수를 여기에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으실 때에는 네, 다음과 같이 최하 10점이고요. 최대 30점 만점입니다. 그렇게 의견 작성과 왜 그 점수를 주었는지 작성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본인의 발표에는 점수 작성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모두 다 점수를 작성을 하시면, 그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여기 한글 파일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라고 돼 있는데, 네, 저희 수업하는 날 10월 19일 밤 12시까지 한글 파일을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굳이 기간을 길게 드릴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한글 바로 영상 보시고 작성하시면, 수업 내용 보시면서 바로 작성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하시는 대로 바로 여기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중간 발표 안 한 사람은 이거 파일 올릴 필요가 없나요?가 아니라요, 중간 발표 자료 안 올리신 분들도 반드시 파일 받으셔서 업로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평가를 꼭 반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저는 이번에 갑자기 시간을 몰라서 혹은 뭐 시간이 안 돼서 중간 발표를 안 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때 못 내긴 하셨지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학생분들에 대한 평가는 안 되지만 제 개인적인 중간 평가는 할 수 있게 되니, 아직 혹시 안 내신 두 분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 제출 안 하신 두 분은요, 이 이메일 주소로 네, 이번 주 중에라도 꼭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자료를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셔야지만
아, 이 두 분이 그래도 중간 발표를 늦게 내시긴 하셨지만 중간고사를 참여를 하셨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네, 영상을 만드셔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나머지 7분은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 뒷부분에 이제 영상을 평가하실 수 있도록 쭉 연결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영상을 보시고 다른 분들을 평가를 다 하셔서 그 평가서를 월요일 오늘 밤 12시까지 작성하고 업로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업로드 하시는 거로 저는 출석을 체크를 할 겁니다. 따라서 업로드를 안 하시면은 네, 출석 평가가 안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출석을 하기 위해서 영상 보시고 바로 평가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출석을 위한 퀴즈는 없고 이 평가서 제출한 것으로 출석을 대치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주의하셔서 네, 저희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수업 방향입니다. 앞으로의 수업 방식은 제가 지난 입이 그 설문을 한번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설문조사를 총 6분이 참여하셨고요. 저희 9명 중에서 6분이 참여하셔서 지금 3분의 2 이상이 참여를 하셨고 모두가 다 종강까지 온라인 수업, 지금과 같은 수업으로 진행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학교 규정과 그 다음에 저희 학생분들이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 주신 그 기준에 따라서 네, 다음과 같이 저희 수업은 현재까지 해오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 10월 중순까지 그 저희 지금 수업하고 있는 수업에 대한 중간 그 강의 평가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강의 평가 사항 중에서는 다들 네, 그 저희 학생분들이 저희 학교분들이 다들 순수하시고 착하셔서 보통 잘 평가를 저희 수업 평가를 해주십니다. 평가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5분인가 6분인가가 수업 중간 강의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많이 저한테도 도움되는 말씀을 주신 분들이 계셨고 또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수업에 대한 진행이 네, 말이 너무 빠르다라는 말씀을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적극 반영을 해서 네, 차분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빠르지 않게 하는 것도 할 거고요. 제가 그 부분도 꼭 유념을 하고 수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수업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한데 뭐 처음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라든가 뭐 정보통신 전자 아니면 미디어 하시는 분들은 수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대신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좀 수업이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천천히 그리고 가능한 실습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형태로 가능한 저도 최대한 열심히 찾아서 더 편하게 실습하실 수 있도록 저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만큼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수업도 차분히 잘 수업 시간에 맞춰서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다른 수업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수업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저희 이번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수업 시간만 올렸다가 내리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해 가능할 때까지 계속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 번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 수업은 75분, 원래는 3시간 수업이죠. 3교시에 해당하는 3시간 수업, 실제적으로는 네, 50분, 10분 쉬고 50분, 10분 쉬고 하면은 150분. 결국 150분 수업인데 이 중에서 학교에서 권장하는 사항은 75분은 반드시 수업 진행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토론 혹은 어떠한 그 질문 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학생분들이 발표만 하신다고 하면은 25분으로 중간고사 비슷하게 발표는 끝나버리는 게 맞습니다. 영상 주신 거로는 이거면 끝나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너무 시간이 짧게 끝나기 때문에 오늘도 앞에 실습을 좀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분들 그 발표 자료를 또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아마 이 수업도 거의 한 1시간 이상, 거의 75분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수업을 짧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네, 다음과 같이, 거의 75분 수업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 시간이 좀 비실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 좀 더 되돌려 보시거나 하셔서 반복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자꾸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뭐 이메일이라든가, 왜 이렇게 줄어들죠? 네, 이상하게 줄어드는데요. 네. 다음과 같이 만약에 이메일을 할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네. 그냥 여기다 바로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꾸만 글씨가 이상하게 줄어드는데요. 네. 다시 여기다가 적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좀 괜찮네요. 네. 저희 질의 응답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면은 바로바로 제가 이메일에 대한 대답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으로도 과제를 내신 거에 대한 것도 과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점수와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급한 경우에 어떤 게 잘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전화를 주셔도 바로바로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 편이니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부분도 즉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니 이거에 맞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시는 분들은 구글의 미트라든가 혹은 줌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양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고 화면도 보여드려야 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능한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를 이용을 해서 수업을 마치고 나서 혹은 수업이 아닌 시간대에도 대부분 질의응답을 주시거나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니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네, 문의를 그때그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드시 중요하게 지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저희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그대로 네,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저희 수업 진행은요. 그 다음에 가능한 75분 거의 넘게 수업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적인 부분은 한 번 더 반복을 보시거나 아니면 질문 답변이 있을 때는 연락을 주시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수업이 끝나고 영상을 보시면서 해야 될 거는 네, 저희 평가서 받으셔서 이 평가지를 내용을 의견을 작성하시고 점수를 최하 10점에서 30점 만점을 주시고요. 제출은 오늘 밤 12시까지 꼭 업로드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중간 발표 영상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도 반드시 평가는 하셔서 업로드를 하셔야지만 출석을 인정해 드릴 수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제출 안 하신 두 분에 대해서는 이메일로라도 반드시 이번 주 중에 영상을 꼭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뒷부분에 7분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 평가지 내용을 작성을 하시고 점수를 적으신 다음에 업로드를 오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영상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로 끝나면 될 것 같고요.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업 진행을 할 테니 그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보시고 평가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하게 될 13학번 신재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프로젝트의 제목은 소리를 이용한 스마트 조명입니다. 바로 다음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개발 목적이 있고, 두 번째 기존 활용 사례, 세 번째 사용 부품, 네 번째 주요 설계 내용, 다섯 번째 프로젝트 진행 단계, 이렇게 5가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발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에 창문이 없는 방에서 생활할 경우 불을 끄면 아침에도 방이 좀 어두컴컴합니다.
심지어 조명 버튼이 침대에서 먼 경우에는 조명을 켰다가 껐다가 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따라서 아누이도를 활용해서 편리하게 소리만으로 조명을 온오프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제 주 목적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스마트 조명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많이 활용되어 왔고, 국내에는 조금 적은 편이지만 해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있는 앱으로 원격 조정이 가능한 스마트 등이라던가 시간 설정에 맞춰서 자동으로 등이 켜지거나 꺼지는 스마트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용 부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로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가 사용되고, 소리를 감지해서 조명을 켜고 끄는 게 주 기능이기 때문에 소리 센서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명을 온오프 해주는 서브모터가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계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계 단계는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소리 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박수 소리에 반응하여 LED가 점등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서브모터를 연결하고, 그 다음은 세 번째, 박수 한 번에 서브모터 1이 작동하며 빨간 LED가 점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박수 두 번에 서브모터 2가 작동하며 노란 LED가 점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 LED가 점등 시 전원이 ON되고 노란 LED가 점등 시 전원이 오프되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유튜브 영상에서 소리 감지 센서로 조명이 켰다가 꺼지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야, 닥쳐라. 여기도 한 번 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꺼, 꺼,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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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 한 번 더. 꺼, 꺼. 야, 언제 가요? 오! 초음파 3개요. 예. 이건 이제 선생님한테 드린다고 하는데. 아, 좀 멀쩡한 거는 선생님. 야, 종이통이 다 말씀하는데. 그럼 너 이 영상에서는 LED가 켜졌다 꺼졌다만 하는 것이 주 기능인데요. 제가 만들 것은 이 LED 색깔 이게 점등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작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서브모터가 움직여서 집에 있는 조명의 버튼을 켰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모터로 눌러줄 것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단계는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첫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자료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는 기존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그리고 코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주는 실제적인 기능을 구현할 것이고, 마지막 여섯째 주는 버그를 수정하고 최종 발표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물인터넷 DIY 주의 밝기에 따라 달라지는 LED 무드 등 발표를 맡게 된 13학번 윤성주입니다.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으나 노트북이 고장의 남에 따라 지금 마이크가 내장되지 않아서 핸드폰 영상으로 찍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개발 동기, 목적, 설계 계획, 참고 유튜브, 개발 절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동기입니다. 이자카야 일을 하고 있는데 밤에 퇴근하여 방에 들어오면 항상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과제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어두울 때는 켜있고 밝을 때는 꺼있는 등을 원하게 되었는데 마침 집에 남아있는 파이리 인형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파일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는데 파일이 꼬리 부분을 보면 불꽃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불의 영감을 받아 무드등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설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이 인형 뒷부분에 있는 자크가 있습니다. 그 내부 공간이 있는데 그 자크와 그 내부 공간을 이용해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겁니다. 몸통 부분에 공간이 크게 남아있고 근데 꼬리로 가는 부분이 막혀 있어서 그거를 뚫는데 공간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으로 넘어가자면 이렇게 파일이 옆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쪽에 아두이노를 놓게 될 것이고 몸통과 꼬리 사이에 배선을 하게 됨으로써 이 꼬리 부분에 작은 브레드보드를 놓을 것이고 조도 센서를 파이리 인형 불꽃 제일 윗부분에 위치시켜 빛을 감지하기 가장 좋게 구성을 할 것이며 노란색, 빨간색 LED를 사용해서 정말 불꽃 같은 색을 연출해서 밝게 비출 예정입니다. 참고 유튜브라 하기에는 저는 유튜브 참고할 게 좀 많을 것 같기에 일단 키워드를 아두이노 조도 센서로 할 것이고 하나 찾게 되었는데 아래 사진을 보시게 된다면 센서를 가리고 가리지 않고의 LED 밝기 차이를 보여준 영상이었습니다. 이거를 일단 참고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발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절차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파일이 내부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공간을 확보하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불꽃 부분을 절개 후 나중에 봉합을 해서 완성시킬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공간이 확보가 완료된 상태 이후에 필요한 내용 유튜브를 참고하게 되고 그 참고한 걸 토대로 소스를 복습할 예정입니다. 복습이 완료되었다면 그 이후에 확보한 공간의 배선과 위치를 조정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완성을 시켰으면 테스트를 한 후에 수정사항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계대학교 중어정보학부에 다니고 있는 김동우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PPT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아두이노 아시카를 만들어 볼 계획인데요. 목차는 총 5단계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개발 목적, 두 번째는 기존 아시카의 시, 세 번째는 초음파 센서 아시카 설계 내용, 네 번째는 사용 부분, 다섯 번째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입니다. 프로젝트 개발 목적 첫 번째로 4차 혁명의 첫 단추라고도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보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그런 회사가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살펴보면 8개의 카메라가 사람의 눈처럼 비디오를 찍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라이다나 레이더를 적용하는 경쟁사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테슬라의 자동 주차 기술을 살펴보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자동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테슬라의 자동 주차 기술을 보고 따라해보고 싶어서 기존의 리모트 컨트롤러 제어하는 방식이 아닌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서 어시카를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어가 아닌 어시카가 스스로 인식하여 장애물 피하기 및 거리 이동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기존 아시카에시 이 유튜브 링크를 제가 이거 화면을 멈추고 넘어가면 녹화가 자꾸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첨부 영상을 이제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적외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아시카 제어 영상입니다.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리모트 컨트롤러 이제 아시카를 제어하는 영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초음파 센서 아시카 설계 내용인데요. 제작 과정을 총 4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시카를 작동시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아시카와 장애물 사이에 일정 거리가 되면 센서가 감지됩니다. 세 번째로는 센서가 작동하여 장애물을 피해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려 나아갑니다. 네, 스텝 4는 이하 반복입니다. 사용 부품으로는 아시카 프레임, 점퍼선, 미니 브레드보드, L9110S 모터 드라이버, 아두이노 우노, 플라스틱 소프트, M3 보드, 9V 건전지 홀더, 건전지 홀더 고정 양면 테이프, 초음파 센서 1개, 초음파 센서 브라켓 1개, SG9 90 서브 모터 1개, 서브 모터 브라켓 1개, 십자 드라이버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7, 8, 9주차는 기존 아시카 소스코드 분석 및 코딩입니다. 10주차에서 12주차는 기존의 아시카에 추가되어 사용되는 부품 연결 및 소스코드 추가 및 수정입니다. 추가되어 사용되는 부품으로는 초음파 센서 브라켓, 서브 모터 등이 있습니다. 13주에서 15주차에는 작업한 아시카 테스트 및 최종 발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김수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중간 발표 주제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자동으로 열리는 쓰레기통에 대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목차로는 개발 목적, 실제 초음파 센서 사용 사례, 준비물, 설계 단계, 프로젝트 진행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개발 목적으로는 우리 생활에 보다 밀접하게 이용 가능한 아두이노를 만들자 했고, 실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아두이노를 만들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실제 우리 주변에서의 초음파 센서 사용 사례로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주차 어시스트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한 로봇 청소기의 예가 있습니다. 자, 이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로 아두이노 우노, 초음파 센서, 서버 모터 등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건전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설계 단계로는 아두이노와 건전지, 초음파 센서를 연결하고요. 초음파 센서를 통해 물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한 다음에 아두이노와 쓰레기통을 결합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진행 단계는 1부터 3주차는 센서 인식 쓰레기통을 만들기 위한 자료 조사를 시작하고요. 4주차의 소스 코드 분석 및 코딩, 그리고 5주차의 작품 제작 및 수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6주차에는 발표 준비 및 확인 단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DIY 사물 인터넷 중간 발표를 진행할 경영학과 백진혁입니다. 제가 만들 제품은 스마트 어항으로 발표는 개발 목적, 사용 부품, 설계 내용, 진행 과정 순으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목적으로 스마트 오븐 및 자동 먹이 배분기 등 다양한 IoT 제품들이 세상에 나오면서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어항에 접목시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항에 별도 물고기 사료를 넣어두는 칸을 만들어 먹이를 넣어두면 시간이 지나 자동적으로 먹이가 배급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먹이 배급뿐만 아니라 어항 주변을 RGB 스트랩으로 감싸 모션 인식 센서와 블루투스 모듈 또는 적외선 수신기를 통해 조명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제가 사용할 부품으로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 및 브레드보드, PIR 모션 인식 센서, 5V RGB 스트립, 서버 모터, 그리고 원격으로 조명을 제어할 블루투스 모듈 또는 적외선 송신기와 리모컨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설계한 내용은 첫 번째 단계로 서버 모터의 먹이 배급판을 연결하여 일정 시간이 되면 모터가 작동하고 배급판이 회전하여 먹이가 수조 안으로 낙하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모션 인식 센서를 이용하여 어항 근처에 사람이 감지되었을 경우 어항 주변을 감싼 5V RGB 스트립이 작동하여 어항을 밝게 비춰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블루투스 모듈 또는 적외선 수신기를 장착하여 모션 인식 센서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도 조명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원거리 작동 장치를 통해 서버 모터 또한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설계에 참고한 코딩 내용으로는 타이머 코딩, 모션 인식 센서 코딩, 적외선 수신기를 참고할 예정이고 그 밖에 수업 시간에서 배운 코드 활용들도 참고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진행 과정으로는 1에서 3주차 동안에는 서버 모터 작동 코딩과 모션 인식 센서 및 5V RGB 스트립 작동 코딩, 블루투스 모듈이나 적외선 수신기를 코딩할 계획입니다. 4에서 5주차에는 어항 개조 작업과 각종 부품 연결 및 배선 정리를 하고 작동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6지차에서는 제품 최종 검토 및 발표를 준비하여 제품의 최종 마무리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DIY 사물 인터넷 중간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색 LED를 이용한 스마트 보드 등 만들기를 발표할 최도열입니다. 발표 순서는 개발 목적, 활용 사례, 준비물과 보드 등 설계 단계, 프로젝트 진행 단계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 목적입니다. 3개의 RGB LED를 이용하여 서서히 색상이 변하고 섞이면서 신기한 색상의 변화를 즐길 수 있는 모드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활용 사례로 사진과 같은 모드 등들이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아두이노 우노, 포토 레지스터, 3색 RGB LED, 저항, A4 용잔장이 있겠습니다. 모드 등 설계 단계로는 아두이노와 포토 레지스터, 3색 RGB LED를 조합하고 어두워지면 밝아지는 온오프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는 스마트 모드 등을 만들기 위한 자료조사 이후 기존 모드 등 소스 코드 분석 및 코딩을 하고 빛을 이용한 모드 등이 자동으로 온오프 되는 기능을 구현하며 디버깅 및 발표 준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DIY 사물 인터넷 수강 중인 체육교육과 18학번 위영범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 주제를 스마트 스위치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중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개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뒤, 둘째, 기존의 스마트 스위치를 분석하고 제가 만든 스마트 스위치는 어떻게 차별성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 스위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 넷째, 어떠한 부품들이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개발 목적입니다. 프로젝트 개발 목적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가 과제라서이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까 하고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침대에 누워있을 때 불을 끄고 켜기 위해서 방의 전등 스위치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귀찮았던 경험을 살려서 원격으로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스마트 스위치를 만들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던 중 이런 스마트 스위치는 이미 있는 물건이고 저희 이 아두이노로 만들었던 사람도 있고 완제품으로 시판되고 있는 물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차별성을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스마트 스위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제품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스마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3만원에서 주변기기까지 하면은 99,000원, 거의 10만원에 다다르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 아두이노 키트로 스마트 스위치를 성공적으로 제작한다면 이 키트 비용 29,700원이라서 금전적으로 훨씬 이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 영상에 링크한 것은 아두이노 키트를 이용해서 이제 먼저 스마트 스위치를 제작한 사람이 작동하는 영상을 올려놓은 것인데, 저는 이러한 영상과 또 기존에 있는 시판되는 스마트 스위치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리모컨이 없이도, 항상 리모컨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방을 들어갔다 나올 때 손을 이용해서 초음파 센서로 손을 이용해서도 온오프가 가능하게끔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스위치 설계입니다. 설계는 첫 번째로 적외선 송수신기와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리모컨을 통해서 방 안의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설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설계에 초음파 센서를 추가하여서 리모컨이 없이도 손을 이용해서 손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설계입니다.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부품은 첫 번째 아두이노 우노 보드가 있고, 두 번째 초음파 센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외선 송수신기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서버 모터가 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습니다. 1주에서 3주차까지는 서버 모터 및 초음파 센서, 적외선 송수신기 코딩을 분석을 한 다음 이 스마트 스위치에 적용하여서 실제로 스마트 스위치를 만들 수 있게끔 코딩을 할 것입니다. 4에서 5주차는 스마트 스위치에 사용할 부품들을 연결하고 배선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6주차에는 제작한 스마트 스위치를 테스트하고 최종 발표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